이번 시간은 제3장 1차원 정상상태 열전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살펴보면 이와 같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평면벽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런 평면벽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 온도 분포가 실제로 구해봤더니 지금 왼쪽에 온도, 오른쪽에 온도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선형적인 온도 분포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열 전달률 QX, 그죠? QX는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전달이 되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열 확산 방정식을 가지고 1차원이니까 열 발생 없다고 생각하고 스테디 스테이시고, 그죠? 이 식을 가지고 풀었단 말이에요. 풀어서 결국은 해를 구해보니까 온도 분포가 임의의 x에 대해서 온도 분포가 x의 1차원, 그러니까 x의 함수였죠. x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한 함수다. 그럼 우리가 온도를 구한 이유가 열전달률을 구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열전달률을 구해봤더니 위에 거를 한 번 더 요걸 미분하면 x는 요게 dt dx는 그러면 요건 상수니까 없어지고 요 앞에 것만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요 값 대신에 대입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 식은 x 방향의 열전달률은 L분의 KA 온도 차이. 그럼 이것은 아까 평면벽에서 여기 온도 차이, 이거는 다 아는 값이잖아요. 이미 주어진 값이다. A도 단면적 알고 K 열전도기에서 L. 그러니까 X가 만약 여기서 출발한다면 X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이 QX는 어떻다? QX는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 2장 문제를 풀다 보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는 이 열전달률은 다 똑같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열전달률, 연류속도, 면적을 나눠줬더니 이렇게 됐다. 어떻습니까? K도 숫자, L도 숫자, 요 델타 T도 숫자, 그죠? X에는 무관하다, 일정하잖아요, 그죠? 연류속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열저항 공부를 했죠. 열저항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구동 포텐셜 나누기 열전달률. 그러니까 열저항은 우리가 위에서 구한 식에서 요 델타 T 나누기 QX 하고 하면은 요 나머지 남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열저항이다. 요때는 전도기 때문에 전도 열저항. 그 다음에 대류식에서 요거하고 요거의 B, 그죠? 그거의 B는 결국은 HA분의 1이다. 그 다음 이런 것을 이제 등가 회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열전달 문제를 전기 회로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죠? 온도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고 그 사이에는 전부 이렇게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죠. 좌측 여기는 대리열 저항, 우측도 대리열 저항, 유체니까 안에는 전도열 저항, 그죠? 한가운데는 KA분의 L, 우측에는 HA분의 1, H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Q는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 낮은 데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여기서는 뭡니까? 전류가 지나가듯이 만약에 전기 회로라면, 그래서 그 Q는 만약에 어느 온도 차이면 어느 온도, 요 두 온도 차이일 때는 고저항이 쌓여진다, 그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온도가 무한대 1과 무한대 2 사이에 밑에 있었어요. 무한대 1하고 무한대 2 사이에 저항은 어느 저항입니까? 이 저항 더하기 요 저항 더하기 요 저항. 왜? 직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총 열장은 이와 같이 표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복합백일 때도 이제 마찬가지 되겠죠. 이와 같이 전기장처럼 열장을 생각하면 풀기가 대단히 간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또 여러분들 읽어보고 열접촉장 공부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반지름 방향계, 결국 원통좌표계라는 뜻입니다. 원통좌표계. 지금 그림을 살펴보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이 그림은 내가 여기 다시 그림을 그리죠.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원통입니다. 이 원통. 원통의 한가운데 여기는 뜨거운 물이 지나갑니다. 핫 플루이드, 그죠? 뜨거운 물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주위에는 또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 흘러가는 플루이드보다는 온도가 낮은 콜드 플루이드가 여기는 이제 콜드한 차가운 유체, 그죠? 차가운 유체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길게 아주 예를 들면 이렇게 긴 것 중에서 일부 이렇게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잘란 길이가 L만큼 잘랐다, 그죠? L만큼 여기서까지 길이가 지금 L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가운데는 뜨거운 유체가 흘러가고, 그러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이거는 무한히 이거는 파이프는 무한히 지금 길다고 생각합시다. 무한히 길다고 생각하면 한가운데 뜨거운 열대에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주위는 콜드하다 하면 열은 어디서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입니까? 아니죠. 열은 한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같은 어떻게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데서부터 이렇게 방사형으로 열이 전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Q는 이와 같이 방사형으로, 이게 R 방향이니까 QR 보통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런 모델, 그죠? 그런 모델.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긴 원통을 L만큼 잘랐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벽의 온도는 S1, TS1, 외벽의 온도는 TS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R 방향으로 R이 만약에 여기가 R0이라고 보면 여기 한가운데라고 보죠. 한가운데라고 보면 요 내벽까지를 R1이라고 해놨잖아요. 외벽까지는 R2죠. 그래서 R1의 온도는 TS1, R2의 온도는 TS2. 이런데 이거는 온도가 이제 결과를 나중에 계산하고 보면 이게 직선이 아니고 요렇게, 그죠? 안쪽으로 휘는 이런 곡선이 됩니다. 곡선. R이 변함에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휘는. 결국은 이거는 이제 대수 함수, 그죠? 로그 함수로 표시되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의 19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건 원통좌표계잖아요. 원통좌표계니까 우리 교과서 76쪽을 펴보십시오. 교과서 76쪽. 여러분들이 아마 보너스 숙제, 그죠? 보너스 숙제 있었죠, 그죠? 보너스 숙제에서 구한 식입니다. 그래서 2의 26식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교좌표계 말고 원통좌표계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여기서 지금 방향을 여기를 잡아야 되죠. 여기 중심점이면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R 방향이고 중심에서 이렇게 요 방향, 그죠? 회전하는 방향 요거를 우리가 파이각이라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길이 방향,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되겠습니까? Z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R, 파이, Z 코디네이트다, 그죠? R, 파이, Z 코디네이트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1차원입니다. 어느 단면이든지 간에 어느 단면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긴 파이프에 열은 안에 뜨거운 유체가 흘러가고 밖에는 차가우니까 열이 이렇게 흘러나올 것이다. 그죠? 방사형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느 단면이든지 그 효과는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단면이든 한 단면만 보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R 방향의 온도 변화만 생각하고, R 방향이라는 것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죠? 여기는 안에는 뜨겁고 밖에는 차가우니까 온도 변화가 있죠. 근데 파이 방향, Z 방향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이 문제도 자체로 스스로 고체 내부에서 열 발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면은 위에 이 식은 28식처럼 이렇게 줄여진다, 그죠? 28식처럼.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알파이 Z 시스템에서 Q도선, QW 프라임은 밑에 식과 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76쪽을 참고하시고, 자 우선 그러면 328식에서 우리가 온도 T를 구하면 되죠. 온도 T를 구한다는 것은 우선 요 R을, 그죠? 이쪽에 없어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한 번 적분하고, 그 다음에 KR을 옮기고 또 두 번 적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 전달률도 R 방향, 파이 방향, Z 방향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열 전달률은 이게 지금 그림이 일부분 그렸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은 내부 원통과 외부 원통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R1, 여기는 R2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빨간 거저 표시한 거는 뭐냐 하면은 임의의 단면, R의 중심점에서 임의의 단면, 고체 단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로 본 것이죠. 보면 Q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Q는 여기 내면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Q가 전달이 되잖아요. R 방향, 그죠? 그러면 그죠? 온도선의 직각이죠. 직각으로. 그래서 QR은 KA의 DT분의 DR이다. K고 DT분의 DR 나오고, 면적은 어느 겁니까? 면적은 지금 안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오니까 면적은 요 면적이죠. 요 면적. 그죠? 요 면적은 뭐고 2파이 R. 그죠? 2파이 R이고 길이 방향으로 L이 있으니까 L이 있잖아요. 그죠? L. 그죠? L이 있죠. L이 있으니까 면적은 2파이 R L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열전달률 R 방향으로 나오는 열전달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KR 여기서 지금 구했는데, 여기 지금 QR을 구해봤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KR의 DR분의 DT, KR의 DR분의 DT.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지금 QR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K는 숫자, 2도 숫자, 파이도 숫자, L도 숫자. 그 다음 R 요거는 변수죠. 요것도 R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게 R, DR분의 DT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크기가 R 방향에 무관하다. 그 이야기는 뭐고, 안에서 R 방향으로 이 값은 일정하다 이거죠. 왜 일정합니까? R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정하죠? 그거는 이제 앞에 식 28식을 한번 볼까요? 28식에 조금 전에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28식에서
요 KR분의 DR, DT, DTDR 요게 지금 어떠냐 이거죠. 그러면 요거 요 다음 단계 가면은 여러분 R을 우변으로 요 R을 옮겨버리면 없어지고 한 번 미분하면 KR에 적분하면 DTDR이 요 DR을 적분하면은 콘스탄트죠, 그죠? 콘스탄트. 그죠? 위에 식에서 콘스탄트잖아요. 한번 적분해버리면. 그래서 요 값은 R하고 는 관계없다. 콘스탄트다. KR. R 빠졌네, 그죠? 요 값은 콘스탄트다. 요 값은 콘스탄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식에서부터 우리가 요 값은 콘스탄트다. 이거죠. 콘스탄트. 자, 그러면 이 QR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QR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KR, DR, DT고 2파이 L은 숫자니까 QR도 콘스탄트다. 이죠. 콘스탄트다. 그죠? R 방향에 관계없다는 거죠. 항상 일정하다. 그죠? 요 값도 일정하고 QR도 일정하고 따라서 QR 더블 프라임도 당연히 QR 더블 프라임도 당연히 일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앞에 우리가 구하다가 말은 자, 이 식을 적분해 보자 이거죠.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면 적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일반해가 C1 ln R 플러스 C2가 나옵니다. 자, 이제 경계 조건은 어떻습니까? 경계 조건은 안쪽이 온도가 뭡니까? TS1 바깥의 온도가 TS2니까 R이 R1일 때, R2일 때, 그죠? 경계 조건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죠. 대입해서 뭘 구합니까? C1, C2를 요 식에서부터 C1과 C2를 구해서, 그죠? 구해서 어디에 C1 대입하고 C2 대입하면 T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31식에 TR을 구했다, 그죠? 구했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자, 요렇게 나온 요거는 숫자죠. 숫자고 요것도 숫자고 ln 그죠? 뭐 자연대수가 나왔네, 그죠? 로그 L 내추럴 R2분의 R2 숫자고 요 R이 요게 변수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요거는 lnR 이 TR이라고 하는 놈은 lnR의 함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수적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평면에서는 구해봤더니 어떻습니까? X가 나왔죠. T에. 그죠? 그래서 선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이 시식을 우리가 위에서 열전 QR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얻어서 여기서 구한 이 식을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실제로 QR을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면 이렇게 해서 그 요거 DR분의 DT를 구해서 구하면 이렇게 됐죠. 그럼 이와 같은 원통인 경우에도 열저항을 구할 수 있죠. 열저항은 항상 뭡니까? 요거 나누기 뭐 해야 됩니까? QR, 그죠? 그래서 그거 나누기 QR 하면 요게 남죠. 그게 바로 열저항이다, 이거죠. 반경 방향의 전도에 대한 열저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통이 R1 있고 이렇게 R2가 있다, 그죠? 안에 유체는 T 무한대 1, 바깥에는 T 무한대 2, 그죠? 여기 온도는 TS1, 여기 온도는 TS2. 그러면 온도가 하나, 둘, 셋, 넷. 옛날에 평면벽 여기 유체, 고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바깥에는 뭡니까? 제일 안쪽에도 여기는 대류, 바깥에도 대류, 안에는 전도, 그죠? 그래서 대류는 HA분의 1이죠. H는 1이니까 H1 A분의 1. A는 뭡니까? A는 이면적이죠. 이면적 2파이 R1. 그러니까 2파이 R1에다가 저주 길이 방향 L, 그죠? L. 바깥쪽도 2파이 R L,
그죠? 이 파이 R2 외경, 그죠? 외경이고 요 안에는 전도는 조금 전에 구한 요게 열저항이죠. 요게 열저항이다, 그죠? 그거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죠? 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겹겹이 원통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복합벽을 생각해서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에는 전부 뭡니까? 전도에 의한 원통의 경우에는 전도, 바깥쪽에는 대류, 그죠? 열장을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Q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면 좌표계는 복잡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4쪽에서 125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4쪽 펴볼까요? 구면 좌표계가 124쪽 거기에도 최종적으로 열저항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저항만 구하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아무리 복합적인 구가 쌓여 있어도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오는 QR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열저항, 여기 열저항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자, 지금까지 했는 것을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벽하고 원통형은 공부를 했죠. 구형벽은 조금 전에 이제 스킵하고 넘어갔지만 그래서 방정식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연류속, 열저항, 연류속 이렇고 열저항 그죠? 열저항이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열 발생이 있는 지금까지는 Q돛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물질 매질 내부에 뭐 어떤 이런 평면벽이 한 개, 두 개 있는데 이 안쪽에는 예를 들어서 니크롬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열을 시켰다. 그죠? 그러면 니크롬선이니까 I 제곱 R, 그죠? 해서 총 에너지가 이와 같은 단위 최적당, 요거는 이제 최적인데 부위가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열 발생이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Q돛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재하면. 자, 그러면 Q돛이 존재하면 이제 또 시작은 항상 2의 19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평면벽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이 3장에서는 우선 X방향만 생각하니까 YZ를 없애고 또 시간항 없애고 그래서 여기서는 Q돛을 살려두자 지금 이야기입니다. 미분 방정식에서 요 항을 살려두겠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D2, DX2를 그러면 이건 한쪽으로 이렇게 Q도 옮기면 되죠. 또 이건 한번 적분하면 DT, DX는 마이너스 그죠? K분의 Q 돛 X 플러스 C 되고 또 한 번 더 적분하면 T는 마이너스 2K분의 Q 돛 X 제곱에 C1X에 C2 뭐 이래 되잖아요, 그죠? 쉽죠? 그래서 밑에 이제 아마 구해놨을 겁니다. 조금 전에 구한 그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어떤 예냐면 비대칭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평면벽이 있는데 좌측 온도와 우측 온도가 다르다. 다르고 유체에 빠져 있다. 보통 유체는 이렇게 뭐 구름처럼 그립니다. 그러니까 벽이 있는데 고체 벽이 있고 여기 유체 있고 고체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좌표는 왜 놨습니까? 한가운데 그죠? 중심축을 중심으로 여기가 x가 0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요가 x가 0이고 여기는 x가 l이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l이다. 지금 마이너스 l이잖아. 이건 플러스 l이고 기준이 한 센터 라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l일 때 TS1
L일 때 S2 이렇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 이 식에서 C1, C2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에 식에다가 요거 하나 집어넣고 요거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수식이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두 개 수식에서 C1, C2를 구해서 요 C1, C2를 원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최종 T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한 식이 46식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2kq.l 제곱에 1-l 제곱분의 x 제곱항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 항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여러분들 어떤 식입니까? t가 뭔지는 몰라도 뭐 앞에 마이너스의 x 제곱에 뭐 c1 그 다음에 c2x 플러스 c3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이 x 제곱 함수가 나왔다. x 제곱 함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가 어떻다고 x 제곱 포물선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런 곡선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대충은 알았죠. 그래서 결과에 보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이렇게 최대점이 나타나고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죠? 온도 곡선이 색깔을 바꿔볼까요? 온도 곡선이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온도 곡선이 나타나죠. 왜? 식을 구해보니까 x 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 그죠? t가 이와 같은 형태로 x 제곱 이렇게 나왔고 x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이죠.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다. 그 다음에 대칭인 조건은 지금 양쪽의 온도가 똑같다는 거죠. 위에 이 식이 일반식이 되겠죠. 이거는 비대칭이죠. 비대칭인데 만약에 양쪽의 온도가 똑같다면 양쪽의 온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쪽의 온도가 T-S1, S2 같으니까 온도를 S1, S2 할 필요 없고 그저 TS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해가 이래 된다. 왜 그래 됩니까? 요걸 볼까요? 위에 우리 조금 전에 금방 구해낸 식을 한번 살펴보죠. 금방 구해낸 식을 살펴보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중심축이 요래 있고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 좌우가 온도가 같단 말이죠. 같고 안에는 내부에는 발열을 한다. 그러면 온도가 안에는 열이 나니까 이 한가운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한가운데가 제일 높겠죠, 그죠? 여기가 최고점이다. 최고점 온도의 최고점이겠죠. 그럼 이게 TS1, TS2라 했는데 양쪽이 같으니까 TS1은 TS2잖아요. 그러면 S1, S2 같으니까 빼보니까 이게 0대가 이게 X항 있는 데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두 개의 TS인데 이 없어지면 TS만 나왔죠. 그럼 앞에 요거하고 요 뒤에 상수항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온도는 요와 같이 나왔다. 이렇게 그죠? 간단하죠. 위에서 미분 방식 한번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위에 푸른 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최고점은 어디입니까? 온도 최고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x가 0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에서 x 0 넣어버리면 왜 됩니까? 앞에 것만 있네요. 요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x 0 넣은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일식이라 하면 일식을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일식에다가 ts를 끄집어내 갖고 ts를 위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정리하면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를 이제 t하고 t0를 끄집어내면 요게 한 개 항만 나오죠. 요 항은 사라지고 그죠? 요걸 이식이라고 하자. 그래서 일식을 이제 ts-t0 이렇게 정리하면 2식하고 3식을 2식에 3식을 나눠버리면 앞에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결국은 우변항만 존재한다. 이렇게 요게 무차원 온도로 합니다. 무차원 온도
왜? 온도에서 온도 차이에서 온도 차이에서 온도 차를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열전달에서 무차원 온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우변도 보면은 x도 길이고 l도 길이고 나눠졌으니까 무차원 차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무차원 온도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지금 여기서 좌변, 우변의 온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서 온도의 최대 폭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는 제일 낮은 곳이 Ts고 제일 높은 곳은 요 T 제로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런데 이미 어떤 점의 온도는 요 두 온도 차이보다 항상 작겠죠. Tmax보다 작겠죠. 그래서 만약에 식을 요와 같이 쓰면 TS 빼기 TS가 가장 폭이 큰데 임의의 온도에서 요 T0,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요 값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요 값은 1보다, 그죠? 1보다 작은 값이다, 그죠? 작은 값으로 어떻게 보면 무차원 온도면서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됐다, 그죠? 어떤 1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퀴벌런트 모델이란 것은 별거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가 한가운데가 최고 온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한가운데가 제일 온도가 높은 곳이다. 한가운데가 지금 온도가 제일 높은 곳이다. 그러면 여기가 맥시멈 포인트잖아요. 맥시멈 포인트. 맥시멈 포인트에 지금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수평. 그죠? 수평이죠. 수평에 대한 이게 지금 온도 곡선이니까 온도 곡선이 무슨 방향으로? X 방향으로 기울기가 한가운데는 뭐고? X가 0 되는 위치잖아요. X 0 되는 위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 있어요. 한가운데는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우측에처럼 요게 반쪽만 생각해 보자. 그럼 반쪽만 생각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반쪽만 생각하면. 그러면 한가운데는 열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가운데는 기울기가 0이니까 요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전달은 어떻습니까? 열전달은 Q에 뭐 마이너스 붙여줬고 KR에 DT, DR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쓰면 그럼 요게 X가 R이 0 될 때는 요게 0이다. 그러면 항상 요 0이다. 그럼 한가운데서는 열이 이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칭 조건에서 그러면 열이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고 똑같습니까? 열이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단열, 그죠? 열이 차단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 방향으로 열의 이동이 Q가 없다고, QX가 없다고, 이 X네, 그죠? QX가 없단 말이야. X가 없으니까 여기는 요와 같이 요 한가운데 벽면은 단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죠? 왜? 요 방향의 기울기는 0이니까, 그 방향의 기울기는 0이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다음 요쪽은 이제 고체로 나와가지고 여기는 유체가 있으니까 그 컨벡션으로 바뀌죠. 요 좁은 공간에서 보면, 그죠? 그렇게 우리가 우측 조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가운데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0이다. 그러면 여기는 단열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 한가운데는, 그죠? 한가운데 X가 0 된 곳에서는 결국은 단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측에 X가 여기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길이가 L이었죠. 아까 뭐 위에서는, 그죠?
플러스 L 마이너스 L 했으니까 반트니까 L이겠죠. X가 L 되는 데라고 합시다. 뭐. 있네. X L 되는 데서는 그죠. 전도로 나왔다가 대류로 나가니까 전도가 대류식으로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요 위의 식에서 요거를 정리하면 결국은 Q 더블 프라임 L이 되고 우측에 요게 있고,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식하고 맞춰보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뭐 이거는 반지름 방향계에서 열 발생이 균이라는 고체 원통이다. 조금 전에는 이제 안쪽이 이렇게 비어 있어 가지고 뜨거운 유체가 흘러갔는데, 이제 이와 같이 막대기죠 밑에. 이거는 뭐냐면 이런 전선, 아주 전봇대 위에 전선의 요 일부를, 요 L 부분을 잘랐다는 것이죠. 그 L 부분을, 그죠? 긴 전선, 이 방향으로도 길고 이 방향으로도 긴, 그죠? 그 중에 L만큼 작둑 잘랐다. 여기서도 열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주위로 열이 흘러가겠죠. 주위로, 그죠? 주위 유체로 열이 흘러가겠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면의 온도는 Ts고, 그래서 여기 QR을 구해본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구한 원통식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 파이 방향, Z 방향 없다고 생각하고, 시간 변화 없다고 생각하고, 안에 열 발생이 생긴다. 그러니까 전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류가 흐르는 선, 전선, 전봇대, 여기 전봇대 하나 있고 여기 전봇대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이런 구리 전선, 이렇게 따뜻해지죠, 그죠? 뭐 겨울에 보면 요 위에 뭡니까, 까마귀 같은 것들이 요 위에 올라앉죠. 왜냐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죠? 따뜻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은 Q 도시 살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기 위해서 변수 분리, 그죠? 그러니까 R을 우측으로 옮기고 dt, dr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적분 두 번 하면 t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r 제곱 ln r, 이와 같이 일반해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C1, C2를 구해야 되겠죠. C1, C2는 어디서 구했을 거예요? 경계 조건이니까 우선 R이 R0 되는 데는 온도 TS 알고 있고, 한 조건은 또 어디 갑니까? 안에 아까 이런 원통이면 안에 내부 벽면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건 원통이 아니니까 R이 한가운데는 어떻습니까? R이 한가운데는 열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 DT에 DR 방향 R이 0 되는 데서는 이건 어떨까요? 그죠? 온도 변화가 없겠죠. 한가운데서도, 그죠? 이 방향, 그죠?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R이 R0 되는 위치에서는 Ts고, 한가운데에서는 뭡니까? DR분의 DT가 0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C1, C2를 구해서 C1, C2를 어디에다가 대입한다? C1, C2를 대입하면 최종 TR을 구할 수가 있다. TR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식을 구해봤더니 이것도 R제곱의 함수다. 그죠? R제곱의 함수다. 이것도 역시 온도 한가운데가 제일 높겠죠. 한가운데는 요거를 미분해서 0 되는 곳이죠. 한가운데 여기다가 R을 0 넣어버리면 한가운데 온도가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이제 1식하고 2식을 나누면 무차원 온도 분포식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도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확장 표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